여러분은 어제 퇴근길에 혹은 늦은 밤 야식으로 붉고 매콤한 떡볶이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쫄깃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이 평범하고도 익숙한 한국의 소울푸드. 시뻘건 양념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미 여러분의 입안에는 침이 고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접시의 떡볶이가 사실 우리의 뇌를 완벽하게 해킹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가장 합법적이고 치밀한 신경조작 물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혀끝에 닿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음식을 영양분이 아닌 일종의 화학적 폭탄으로 인식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매워서 혀를 내두르면서도 우리는 기어코 마지막 떡 하나까지 씹어 삼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웃음을 짓는 이 기괴한 식사 풍경.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맹목적으로 붉은 소스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을 넘어 인간의 스트레스와 진화 심리학, 그리고 뇌의 보상 회로가 절묘하게 얽혀있는 이 붉은 소스 이면에 소름 돋는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떡볶이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상식 하나를 부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떡볶이가 아주 오래된 전통 음식일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궁중 떡볶이는 지금처럼 붉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간장 베이스의 소고기와 버섯을 볶아낸 지극히 점잖고 고급스러운 요리였죠. 그렇다면 이토록 폭력적일 만큼 붉고 매운 떡볶이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우아한 맛이 아니라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할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원조 물자로 밀가루가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귀한 쌀 대신 저렴하고 배를 불릴 수 있는 밀가루가 서민들의 주식이 되었죠. 바로 여기서 질기고 툭툭 끊어지지만 싼 값에 배를 채울 수 있는 밀떡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조악한 밀떡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가루 특유의 텁텁한 냄새와 맛이었죠. 고기 육수나 비싼 재료로 맛을 낼 수 없었던 가난한 시절, 이 역한 밀가루 냄새를 완벽하게 덮어버릴 강력한 마취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추장의 투입이었습니다. 1953년 신당동의 마복림 할머니가 중국집에 갔다가 실수로 짜장면 그릇에 떡을 빠뜨렸고 그 맛에 착안해 고추장과 춘장을 섞어 팔기 시작했다는 전설적인 일화. 이것이 현대식 매운 떡볶이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필 매운맛이었을까요? 단순히 밀가루 냄새를 덮기 위해서라면 달콤하거나 짠맛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떡볶이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기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에서 상경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로공단 같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려야 했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비싼 술이나 고기로 스트레스를 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단돈 100원으로도 머릿속을 하얗게 리셋시켜줄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매운맛은 가난하고 고단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제였던 것입니다. 떡볶이는 음식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마취하는 약이었습니다. 값싼 재료의 맹점을 가리기 위해 시작된 매운 양념이 어느새 고단한 삶의 스트레스를 끊어내는 사회적 처방전으로 진화한 것이죠. 그렇게 떡볶이는 골목길 리어카에서 시작해 한국인의 DNA에 가장 깊숙이 각인된 소울푸드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시대가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등장했고 떡볶이는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매운맛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살기 좋아졌다는 현대에 올수록 우리는 더 잔인하게 매운 떡볶이에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순을 풀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떡볶이에 매운 소스를 입에 넣는 순간 생물학적으로 아주 기괴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사실 매운맛은 미각, 즉 맛이 아닙니다. 통각, 즉 고통입니다. 떡볶이 소스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분자는 혀에 있는 TRPV1이라는 통각 수용체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 수용체는 원래 섭씨 43도 이상의 뜨거운 열을 감지해 화상을 막는 방어 스위치입니다. 캡사이신이 이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뇌는 입안에 실제로 불이 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죠. 뇌는 큰일 났다, 입에 화상을 입고 있다 라며 땀을 배출해 체온을 낮추려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뇌의 위대한 자기방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는 이 가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다량으로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마약인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력한 천연 진통제죠. 고통의 끝에 찾아오는 이 엔돌핀의 폭발은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마라톤 러너가 한계점에 달했을 때 느끼는 러너스 하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는 행위는 방구석에서 10km를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화학적 쾌약을 뇌에 줍니다. 더 무서운 점은 떡볶이의 또 다른 핵심 성분, 바로 설탕과 물려집니다. 매운맛으로 엔돌핀을 폭발시킨 직후 엄청난 양의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행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며 뇌의 보상회로인 도파민이 터져나옵니다. 고통으로 인한 엔돌핀과 단맛으로 인한 도파민의 쌍끌이 폭격. 이것이 우리가 우울하거나 직장 상사에게 깨진 날 무의식적으로 배달앱을 켜고 가장 매운 떡볶이를 주문하는 진화심리학적 이유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합법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치명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떡이 가진 물리적 속성, 쫄깃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은 무언가를 강하게 씹고 부수려는 원초적인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이 저작 운동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고기를 씹기엔 턱이 아프고 금방 삼켜집니다. 하지만 떡은 다릅니다. 적당한 저항감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씹을 수 있는 탄력. 떡을 질겅질겅 씹는 동안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까지 분비됩니다. 매운맛, 단맛, 씹는 맛.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동시에 그것도 가장 완벽한 비율로 폭발시키는 음식. 전 세계를 통틀어 떡볶이만큼 인간의 뇌를 철저히 조작하는 요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과거 길거리에서 컵에 담아 팔던 500원짜리 간식이었던 떡볶이가 왜 지금은 커다란 대접에 담겨 2만 원을 훌쩍 넘는 요리로, 심지어 하나의 사회적 챌린지로 변모한 것일까요? 이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의 총량이 과거보다 훨씬 거대해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과거 육체 노동의 피로를 달래던 작은 간식은 이제 24시간 연결된 디지털 사회의 복잡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마취하기 위해 더 거대하고 자극적인 형태로 몸집을 불린 것입니다. 거기에 로제 떡볶이, 마라 떡볶이처럼 끊임없이 변종이 탄생하는 현상도 뇌과학으로 설명됩니다. 우리의 뇌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더 강한 도파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부드러운 크림으로 매운맛을 숨겨 더 많은 양을 밀어넣거나 마라의 얼얼함으로 새로운 통각을 추구하는 시기죠. 우리는 이 영악한 붉은 소스에게 뇌를 통째로 내어준 셈입니다. 알고리즘처럼 우리의 미각과 스트레스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저항하기 힘든 형태로 진화하며 우리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땀을 흘리며 엄청난 양의 매운 떡볶이를 삼키는 영상을 보며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화면 너머 타인의 고통스러운 식사를 보며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반응해 공감각적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떡볶이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억눌린 감정, 이른바 하늘,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는 화학적 종교의식에 가깝습니다. 혼자 울며 먹는 떡볶이는 치료제고 친구들과 모여 먹는 떡볶이는 집단 테라피입니다. 혀가 얼얼해지는 극한의 매운 볶음면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진득한 벌집꿀 같은 자극적인 최신 유행 식재료들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와도 이 붉은 소스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난한 눈물부터 현재 우리의 고단한 야근까지 모든 뇌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음식이 한 국가의 국민 전체의 뇌 구조와 이토록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떡볶이는 그저 맛있는 분식이 아니라 혹독한 현대사회를 버텨내는 한국인들만의 가장 뜨겁고 치열한 생존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극한의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푼 직후 이를 중화하기 위해 숟가락으로 바삭하게 깨부숴 먹는 초코쉘 코팅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나 혀가 아릴 정도로 달콤한 벌집꿀에 열광합니다. 자극이 더 큰 자극을 부르고 고통과 쾌락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도파민 과잉 시대.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휴식의 방법을 잃어버린 채 미각의 통증을 가함으로써 잠시나마 뇌를 기절시키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루의 피로를 강제 종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밤 또다시 배달 어플을 켜고 아주 매운맛을 터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선택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위로의 방식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붉고 끈적한 소스 안에는 한국의 가난했던 근현대사, 팍팍한 현대인의 스트레스, 그리고 고통을 쾌락으로 바꾸려는 인간 뇌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다음에 떡볶이를 드실 때는 한번 눈을 감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입안을 때리는 캡사이신의 고통 뒤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뇌가 필사적으로 쏟아내는 엔돌핀의 따뜻한 파도를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떡볶이를 찾는 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지친 하루 끝에 우리의 뇌가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구조 요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는 어떤 맛의 위로를 원하고 계십니까?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붉고 매콤한 이 마법의 약이 따뜻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무언가를 바삭하게 깨부수고 극강에 단 것을 찾는 진짜 이유, 초코쉘 아이스크림과 벌집꿀에 소름 돋는 뇌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맛있는 지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쿡질러보다였습니다.